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11월 6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또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주에 워낙에 이제 일요경마 때 뭐 246.4배인가 264.6배를 맞춰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많이 성원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이전 주에 비해서 좀 못했죠. 못했고 또 성격적으로 제가 못한 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덮어놓는 성격이야. 아, 못했으면 인정을 하자.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막 연연하고 막 그러지도 않아요, 성격이. 아니 뭐 1년에 몇 번을 하는 겁니까? 한 주에 3회씩 하니까 1년에 따지고 보면 12달에 48주에 한 150번 정도를 경마를 하는데 거기서 뭐 한 주 못했다고 뭐 일희일비하고 그러면은 장사가 됩니까? 그게 분석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도 1년 내내 가게문 열어놓는데 하루 장사 안 됐다고 막 일주일 장사 안 됐다고 막 연연하면은 그 1년을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음 주에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10년을 넘게 이 직업을 하다 보니까 좋게 얘기하면 인정을 하는 부분이 이제 생겼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뻔뻔해졌고 그 대신 이제 뻔뻔하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게 분석을 정확하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배당은 저배당인데 혼자서 이제 고배당을 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엇박자가 들어갔죠. 엇박자가 들어가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나마 좀 잘했다면 이제 부산 경남도지사에 딱 3마리 갖고서 미즈하고 그 해발을 대가리 놓고 미즈하고 빛의 정상 3마리 가져갔는데 그거 이제 깔끔하게 적중시켜드린 거 그게 기억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배당도 안 나왔고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배당도 안 나왔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저하고는 맞지 않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난주는 졌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11월 달의 첫째 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시동을 걸어서 12월 월말까지 꾸준하게 한번 이어가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깨에 힘도 빠졌잖아. 예, 뭐 고배당 마치고 그랬으니까 어깨에 힘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힘도 좀 빠지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부터 잘할 겁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적인 쪽인 것 같아요. 월차근만해서 안정이라서 이번 주는 좀 고배당보다는 적중, 다적중이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는 의외로 좀 배당이 터질 것 같아요. 상당히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교차가 좀 어렵고 부산경마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으로 외치며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일단은 일본 비카 패밀리가 모습으로 봤을 때는 7천만원짜리의 비카의 자마로서 480다만짜리 마필 안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래서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순발력도 좋고 또 종반에 이제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양호했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개를 약간 이러고 뛰어. 이러고 뛴다는 얘기는 흙을 맞았을 때 의외로 선행을 갔으니까 그렇지 흙을 맞아버리면 의외로 주행거북이를 심하게 보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비카 패밀리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고 8번 호승지병이라는 마필도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상지나 이제 종합지를 사시면 인기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뭐 주행검사 때도 양호하게 뛰었는데 전반적으로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니까 당연히 이제 인기만은 팔리겠죠. 1번, 8번이 팔리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1번, 8번이 뚫려야 돼요. 뚫려야만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강타가 한번 재미를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8번 호승지벽도 걸으면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100%의 완성도냐
100을 놓고 봤을 때 저는 한 70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번, 8번 같이 외관상은 보이지만 여기는 1번, 8번 막건이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보병만 하나 놓고 2방을 때리던 3방을 때리던 해가지고 자 1경주 가볍게 적중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추천하는 당연히 1번 비카페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 복승과 3복승을 모두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자. 이런 포맷을 갖고 나가볼 필요가 있죠. 자, 8번 제타바이트입니다. 뭐, 대가리죠.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이 가장 우수하니까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고, 500담화의 순발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것은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부분이니까, 항상 얘기를 했잖아. 순발은 대기만 성형이고, 안마는 조숙형 성장을 하는데, 순발이 대기만 성형인데 불구하고 선행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일단 능력만 하고 인정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때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 얘가 천재인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 얘 천재인 것 같아. 굉장히 빨리 남자놈인데도 빨리 뭘 알아들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얘 천재 맞아. 뭐 이렇게 하듯이 제타바이트가 바로 그런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순발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얘는 발전기 대체가 딴 놈보다 빠르다. 그래서 8번 제타바이트보다 대가리다. 후착이 문제인데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생 직살나게 합니다. 자 5번 제이스 파워라는 마필. 1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이죠. 1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이고 매니피의 자마. 그러니까 매니피의 자마들은 대부분이 요즘은 한 5천 이상을 기본으로 넘고 그 중에서도 조금 부마 쪽이니까 매니피는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마 쪽이니까 어떤 여자랑 관계를 가져서 혈통을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5천부터 1억이 거기 사이에요. 1억이 대부분 또 넘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매니피가 지금 리딩 사이어 1등이니까 이 오버 에이스 파워도 어쨌든 1억을 주고 샀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백강년 조교사 입장에서는 마필 값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임성실이를 기승을 시켜놨는데 어찌됐든 5번 에이스 파워는 이 편성에선 때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때려야 되는 마필이고 때릴 수밖에 없는 마필이다. 물론 못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잖아. 순발은 13전 이내, 늦어도 13전, 그 다음에 일찍이면 11전. 그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안말 같은 경우에는 8전 안에서 2달 이내, 그러니까 8전이면은, 한 달에 한 번꼴로 4주 간격으로 출전하니까 1년이에요, 거의. 8개월이니까. 그리고 순발은 1년의 기간을 주는 거야. 그 안에서 입상을 못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똥말 취급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1억을 주고 샀는데 똥말 취급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하면서 정확하게 마필 자체가 파워감이 보강되지 않은 모습을 에이스 파워는 그동안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고, 여기서 이제 3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이제 3번 별빛 여행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바닥을 때렸는데 요런 마필이 올 가능성이 있고, 6번 코카스타라는 마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런 마필들의 이변 가능성 조금은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3착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8번 제타바이트는 이번에 때려주기도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고, 5번의 승부 의지도 굉장히 강하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 이제 3경주입니다.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5번 순간의 법칙. 자, 요 마필이 대가리예요. 왜 대가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쌍승 대가리냐? 그러니까 항상 쌍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가 가능해야 쌍승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능력차가 한 30% 이상, 그러니까 월등한 능력이라는 거죠. 30% 이상. 얘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달리기 시합을 할 때 국민학생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어린애들하고 뛸 때 한 5m 정도는 앞에다 놓고도 내가 이길 자신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실력이 있는 것을 쌍승으로 때려야 되는 거지. 이 어린 마필들, 그러니까 성장마 경쟁에서 쌍승을 때린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무리수를 두겠다는 거야. 그러면 복숭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예, 사업관계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한 1.5부, 한 2부 이내의 이익을 얻으면 무조건 사업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배당파는 한 3배, 4배의 효과를 주잖아. 근데 그걸 적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든 젊은 30대, 40대 분들이든 저도 뭐 50대 이제 50이 간 넘었으니까 젊은 사람이죠.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5번 순간의 법칙을 3배든 뭐 2배든 간에 이걸 쌍승으로 때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적중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전 쌍승 얘기를 잘 안 해요. 쌍승은 특히 어린 말들에서 쌍승을 하는 건 아니야. 쌍승을 어쩔 때 해야 되는 부분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8번 유성스타입니다. 이규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이 이제 주행검사 때는 460km로 시작을 했던 마필인데 지난번 데뷔전 때 보니까 473km. 사실 순발들은 남자들로 따지면 이제 460km라면 남자로 따지면 1m 70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1m 70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1m 80 넘는 애들한테 덩치 큰 애들한테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지. 지가 뭐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매달려 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냥 동동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뛸 수 있는 한계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8번 유성스타는 계속 이제 체중과 근력을 키우고 있는 중인 마필이니까 요번 경기 때 당연히 이제 체중 변화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가리는 5번 순간의 법칙이고 8번 유성스타가 대끼리 팔리는데 여기가 이제 유성스타가 혹시나 이제 부러져 버리면 아직까지 변화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부러지던가 이 5번 순간의 법칙이 부러지는 거는 항상 경과에 있는 거니까 그 부러지는 거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못 뛰는 것도 있지만 딴 놈들이 잘 뛰어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두 마리를 필두로 해서 배당권 전력이라면 3번 체각 엑셀런트라는 마필 백강렬 마방이 요번 주에 괜찮은 말들이 많아요. 얘가 푸시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 체각 엑셀런트까지는 주의 깊게 보시라. 대가리는 5번 순간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구단제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터지는 걸 터져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팬들 중에서도 많어. 그러니까 무슨 트집을 잡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이고 안 터지는 거 와서 징징거리고 사람 피곤하게 하고 석죽이고 그러니까 2만원 주고서 내 성격까지 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집 애들이 백화점에 가서 직원들한테 무릎 꿇리고 물건 하나 샀다고. 그 물건 사면 되는 거지. 서비스를 그 여자가 발바닥까지 빨아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왜 똑같이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람 굴욕적으로 만들어. 그런 집 애들 때문에 나라가 발전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돈 좀 있다고 그 사람 인격적으로 밟는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야. 60대 그 2만원짜리 그거 문자 서비스 했으면 나도 잘하고 싶지. 그거 갖고서 무슨 나 맨날 추천 뭐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성격을 그게 올드한 생각이야. 젊은 애들한테 그런 성격 가지면 아저씨 저리 가요. 안 팔아요. 그래 버린다고. 사고를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왜 올드한 생각을 갖고 있어. 특히 노는 판에 와서.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물론 이겨드려야 되는 건 기본이니까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뭘 패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일부러. 그러면 같이 응원하고 같은 편인데도 시원찮은 판에 그 징징거리는 걸 어디서 배웠는지 맨 징징거려요. 피곤해. 자, 8번 2반 진리입니다. 대가리죠. 선행을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또 김영근 등장인데
용근이가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못 갈 만한 마피를 타고 또 그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 그 뭐 조판이라고 그러지? 조판이라는 게 이렇게 출마표가 뜨면 이제 조판이 완성이 되잖아. 거기서 걔가 안 가는 줄로 끼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이제 보세요. 용근이가 이제 어느 정도 가고 그러면 성근이가 이제 또 한동안 또 못 갈 때가 있을 거라고. 그게 조판상 못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 용근이가 뭐 이상해졌다. 이상해졌지. 왜? 자기가 먹어야 될 거를 못 먹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근이 특급 기술이니까 뭐 한 달에 8번 이상 들어와야지만 자기가 평균적으로 먹는 입상수니까 그걸 정도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팬들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지사인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조판상. 그래서 저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용근이가 뭐 계속적으로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번 2반 진리는 뭐 능력상 대가리고 뭐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 록밴드 가는 거 보고 제가 야 용근이가 뭐 아주 맛을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번 2반 진리는 대가리로 팔리는데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고 1번 오션라인이 팔릴 겁니다. 1번 오션라인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오션라인은 바로 이 조판상에서 여기서 성분이 꼬꾸라져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놓고 조판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방송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냥 현장 방송을 나한테 신청을 해라는 거예요. 그 징징거리는 분들 뭐 한 3만원 내가 받겠죠? 그러면 제가 이런 거는 실전 배팅에서 가르쳐 드린다고. 아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기다 돈 하나 실을 필요가 없어. 내가 이런 판때기가 오면 배팅액을 내가 좀 줄여야지. 물론 10장을 사는 거를 한 3장이나 4장만 산다든지 해가지고 일을 제외하고 까야지. 여기선 대질 때 대지더라도 일을 깔 필요가 없는 거라고. 단돈 10원 하나. 그러니까 10장을 다 깔 필요는 없지만 한 반으로 줄여서 5장을 깐다 그러면 일을 빼고 까면 뭐가 들어와도 8번 1번이 대길이니까 여기에서 일을 까고 나면 환수가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하는 뭐가 들어와도 이긴 거잖아. 그러면 5장밖에 안 샀으니까 어차피 리스크로 일이 들어와서 내가 대지를 안 했어도 확률적으로 10번 중에 한 번 들어오는 건데 그걸 안 까면 얘가 빼고 안 까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전 배팅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팔 놓고 까는 거고 일 빼고 까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팅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뭐 배팅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 아 이게 들어와서 야 너 때문에 야 이 호로 자식 같은 새끼야 너 때문에 뒤졌다. 나 때문에 뒤졌으니까 말을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단순간에 놓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뭐는 그런 경우가 없냐고. 뭐는 그런 경우가 없냐고. 이 세상 살다 보면 물론 즉흥적으로 열이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나야 뭐 말대꾸도 안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이경주. 요경주부터 이제 세계 스트레이트 승부처가 이어지고 제주교차 이경주가 제주경과 첫 번째 승부처다. 400m 경주. 재밌습니다. 400m는 여기 이제 제주도가 이렇게 꼬리 지점에 이쪽에 있잖아.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 시계반원으로 돌잖아.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데 400m 이쪽 언덕에 있어요. 예시안 끝에.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게 내리막이야. 내리막이니까 거의 꼭 이렇게 덜레 이렇게 막 이렇게 타잖아. 제주도는 이게 몽키 스타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밀잖아. 그러니까 말들이 엄청 빨리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거기 탄력을 누가 제대로 받느냐. 거기서 이제 또 누가 스타트를 잘 끊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요 편성이 사실 좀 어려워요. 현재까지 빠른 스피드를 보여준 마필들이 단 한 마리도 없단 말이야. 단 한 마리도 없는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선행력으로 끌고 와서 입상을 할 건지 아니면 빠른 말들이 없으니까 100m를 남겨놓고 다 뭉쳐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뒷심마리가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4번 장타 성공을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이렇게 우수한 마필도 아니고 그렇다고 빼어난 뒷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평균적인 능력 측면에서 4번 장타성공이 가장 우수하고 또 나이나 기수와 금강경주시 계속적으로 이루면서 출전 과정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다가 400m를 전용으로 뛴 게 아니라 지난번 경주 때 좋은 능력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800m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3차급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400m 전용인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기본적인 뚝심과 기본적인 능력 또 기본적인 선행력까지도 이 편성에서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에버리지 차원에서 가장 윗구미를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 4번 장타성공이니까 능력 측면에서 4번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기본적으로 4번 장타성공은 가져가야 되는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당 공략을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오경주는 기본적으로 5번 현스트림이 팔릴 가능성이 있죠. 5번 현스트림이. 5번 현스트림이 당연히 팔리는데 5번 현스트림하고 2번 어메이징 대지하고 앞선 전개를 합니다. 앞선 전개를 하는데 1000m 경주니까. 근데 문제는 5번 현스트림도 기본적으로 선행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또 2번 어메이징 대지도 선행과 선입이 가능한데 선행을 2번 어메이징 대지가 나가버리면 얘가 1400과 1200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가 우수하고 5번 현스트림도 기본적으로 이전밖에 뛰지를 않았지만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출중한데 2번 어메이징 대지가 선행을 가버리면 2번, 5번 막고로도 올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5번 현스트림도 성장만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놓고 보면 2가 센 말이에요.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갔을 때 능력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2번도 선행을 못 가면은 불안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2번이 팔리든 5번이 팔리든 뭐 1000m 경주니까 7은 좀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4번 브라보 마린이란 10만도 팔릴 거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사실상은 괜찮은데 7번 군주도 괜찮아요. 그럼 이런 마필들이 이제 1000m에서 군주가 좀 약하게 팔릴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말들이 다 좋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끼리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틀립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은 안 팔릴 거예요. 안 팔릴 건데 또 마방이 그동안 전례를 봤을 때 지금 제가 노리는 마필의 기술을 기승했을 때 그렇게 복속률이 높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요소도 있는데 요즘 그 부산벌에서 가장 그래도 전과 다르게 성적이 좋은 마방이 어딘지 아세요? 20조 최기용 마방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방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마방의 마필을 축으로 넣고 때려볼 생각인데 5번 현스트림이나 뭐 2번 어메이징 대지는 기본 막건으로 누가 선행을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5번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1000m니까. 그러니까 5번 현스트림 같은 마필들은 꼭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2번 어메이징 대지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 충마만 얘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메인 승부처는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 배당판은 아마 제가 보기엔 7번 순간이동으로 팔려서 얘를 놓고 뚫릴 가능성이 있고 얘가 만약에 강력한 대가리로 안 팔린다면 뭐 6번 빛의 정원이나 이런 마필들이 팔리겠죠. 또 9번 야인시대도 좀 팔릴래나? 이런 마필들이 이제 좀 팔리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7번 순간이동이 팔리는 이유는 금주의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 또 기본적으로 걸음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잘 뛰고서 급하강하고 또 잘 뛰고 급하강하고 그러니까 핑퐁 치는 그림인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번에 훈련 상태도 좋았고 지난번에 3차 그룹에서 조정도 거쳤고 순발력이 우수한 마필이 아니라 뚝심이 우수한 마필인데 편성 자체로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7번 순간이동이 편성상으로 팔려야 되는 거예요. 팔릴 수밖에 없고 또 제주도에서도 이빠이 간다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7번 순간이동이란 마필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놓고 때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메인 승부처럼 당일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정확한 능력 사이즈를 갖고 적중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까지도 중배당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메인 승부처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입니다. 대길이 아닌가요? 일단 제가 현장 실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뭐 윤승도 얘기해드리고 뭐 기본적으로 그런 방송을 제가 중계차 방송을 하나 한다 그러면 일단 가는 말은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럼 이 가는 조가 누구냐면 실버 반지의 제왕이 가는 조잖아. 실버 반지의 제왕이 가는 조고 그 다음에 일본 파이버 빅터스가 1억 5천짜리 마필이니까 7번 1번 막걸리로 배당파에 뚫려야 되는 게 원안이야. 원안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누구를 받치고 갈 거냐인데 2번 마 같은 거는 10원 하나 살 필요가 없어. 팔리더라도 살 필요가 없고 뭐 5번 4번 이런 말들이 등장으로 팔리는데 여기서 7도 경주에 대길이 땅 버티고 있는데 3차마가 뭐가 올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7번 1번 안 때릴 것 같으면 이건 경마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만약에 배당을 하나 노린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누가 아낄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7번 반지의 제왕은 무조건 가는 마필이다. 여기 배당만 하나가 있는데 야 그 말을 어떻게 할까 가르쳐 드릴까 말까. 6번 스카이킷입니다. 6번 스카이킷 그거 하나만 제가 이제 현장에 되면 그걸 하나 때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뭐 얘기하겠죠. 뭐 7번 1번 안 때릴 경주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찍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6번 같은 거 이제 톡 찍으면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지. 한 방에 그냥 집 털고 그냥 딱 털고 가는 수가 있지. 그런 건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들어오냐고. 난 재수도 없다고. 아니 걔 들어오는 거야 그게. 만에 하나 삐끗하면 걔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제가 봤을 때 마사이가 일을 안 해요. 어차피 정보를 흘리고 뭐 할 것 같으면 전부 해야 되는데 마사이가 일을 안 하고 너무 가둔 대원군 정책을 쓴다 보니까 오이야 보여주는 정보가 그렇게밖에 못할 것 같으면 때려쳐야지. 그러니까 전산실도 잘못된 전산실이야 내가 보기에. 그리고 행정 자체가 잘못했어요. 마사이 그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최하빨이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마사이 정책을 하니까 잘못된 거야. 그러면 마사이보다 전산 시스템이나 어떤 정보 시스템이 더 잘 돼 있는 데가 어디야? 맞대기야. 맞대기 애들이 더 잘해. 막말로 얘기해서. 그리고 더 첨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대기 애들이 뭐를 사고 뭐를 사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그거는 또 뭐 인포라는 거로 다 알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맞대기 친구들을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돼? 분석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야. 그 친구들은 정보력은 갖고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렇지만 분석력이 없어. 얘가 되는 거야. 여기다 얼마 까야 돼?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구들을 이기려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 분석력이 있으니까. 왜? 모래성에다 쌓은 정보니까 이게 정보로서의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10장 까야 되는 경주인지 3장을 까야 되는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때 많이 못 먹고 질 때 존나 죽는다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 그게 바로 그게 실력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실력입니다. 제주교청 5경주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래서 실황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UCC도 하면서 실황을 한번 해볼 생각. 그래서 배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 주고 보라는 얘기지. 아니 돈 넣고 돈 먹기인데 거기 와서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안 되는 거지. 나도 거기 가서 막 욕도 할 텐데. 아 그 씹새끼 그렇게 말을 타냐고.
아, 돈 걸려가지고 열이 받았고, 나도 이제, 그건 완전 현장이니까, 막 욕도 하겠죠. 이 UCC가 아니니까, 이건 많이들이 보는 거지만, 우리 배팅하는 사람들끼리만 보는 거니까, 방송에 그게 격은 떨어지겠지만, 완전히 전쟁이겠지. 전장에서, 장사님, 총을 쏘시죠. 이렇게 얘기하나? 총 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고 이러지. 그렇게 얘기해. 그럼 뭐 전쟁 나간 거지, 그 하품하러 나갔냐고. 그러니까 그런 문자 사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시면 되는 거야. 나는 얘기만 하는 거지. 뭐가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판단은 본인들이 즉각 해는 거지. 거기 가서. 에이, 지가 이거 얘기했다고. 그 징징거릴 것 같으면 딴 사람한테 맞아야되죠. 귓밤탱이 맞아버려. 뭐 하는데 막 시끄럽게 딱 이렇게 부리지. 자, 제주교청 오경주 준비인 승부처입니다. 죽던 살던 일본 우빛가속도는 가져갈 거예요. 죽던 살던 저는 가져갈 거예요. 얘가 대가리를 놓고 때린지 단통으로 때릴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지 일본 우빛가속도는 가져간다. 야, 강타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인데 여기서 서구제일이나 푸른기상이나 은빛가속도가 앞선 연계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타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빛가속도가 뒷심에서 지는 만 아니야. 그랬을 때 전개 이점을 갖고 900m 경주로서 느린 편성, 앞선이 느린데 추임만을 할 때 잡히는 그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합시다. 그거는 능력이 비슷할 때, 앞선이 느리고 능력이 비슷할 때는 뒤에 오는 뭐 파이팅이나 타건이나 뭐 그 뒷심 좀 푸구나나 이런 애들이 뒷심은 좋잖아. 그러면 이런 편성에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앞선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근데 반대로 앞선이 느리지만 앞선을 형성하는 말들이 다 붙여. 그럼 얘네들이 평균, 그러니까 초속, 중속, 중속이 빠이 그래도 다 붙이니까 초속, 중속으로 버티는 그림이 그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추임마들이 워낙에 선행력이 부족하니까 얘네들이 추임력을 발휘할 때쯤 되면은 너무 큰 차이가 벌어져서 얘네를 이길 수가 없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일본 은빛가속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를 놓고 한 경주. 느린 편성이지만 그래서 일본 은빛가속도를 놓고 때릴 생각이 있습니다. 제주교청 오경주 준비 승부처! 일본 은빛가속도를 주시해라. 제 말 속에 뭐 추임만 뭐가 있고 제 말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또 제 UCC가 끝나면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아, 얘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랑 생각이 맞네. 그리고 일본 은빛가속도와 또 평균적으로 아, 얘가 인기번호 팔릴 것 같은데 얘도 한번 더빙을 떠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복귀를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그거를 봐. 그래 딱 봤더니 아, 얘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맞으면 뒤지는 살도 와서 때리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막 맞았다 안 맞았다 뭐 얘기. 이건 아니 총알이 그러면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야 이 새끼야 공산당을 쏴야지 왜 산에다 총을 쏴 전쟁터 가서 그런 소리 할 사람 잔소리 할 사람. 아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자기 못하는 건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남 탓만 하고 앉았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10번 원일 로즈입니다. 이번에 부산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10번 원일 로즈 바닥을 때리잖아. 7차 9착을 때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 경마 사이즈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10번 그 새끼 뭐냐 요거 태워가지고 5분씩이 그 새끼 맨날 당겨서 태워가지고 체시대 이제 안 태우고 당겨서 태워서 배낭으로 빵빵 터뜨린다고. 야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 바닥을 때린 놈이 어떻게 들어오냐.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쏜 거야? 쏴먹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10번 원일 로즈는 바닥을 때렸지만 이때 당시에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잖아. 막 재간둥이, 서인섭이. 이때 당시에 서인섭이가 한 1분 전인가 2분 전에 이빨 간대. 야 얘가 가면 되냐? 이런 전화가 저한테 와. 와 얘가 되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대가리판 해운대 기상이 대가리판인데 얘가 말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일단 재간둥이를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경주면 형님이 그렇게 때릴 것 같으면
해운대 기사는 빼십시오. 인기말을 빼십시오. 헬로 챔프 이런 거 뭐 안 올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그 여기 4개 딱 듣고서 1, 2, 3를 뺐어. 인기 1, 2, 3를 뺐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4인 금포디 바람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배당이 158배가 들어왔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 야 창고에 떼기에 한 장 샀고 창고에 애들 시켜서 3장을 샀는데 너 때문에 항구라 했다. 고맙다. 그래서 애들한테 10장씩 사라고 그랬나봐. 얘 퇴돌이로. 얘가 그 1, 2, 3을 빼고 나머지 말들을 10만원씩 다 사라고 그랬나봐.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어떻게 샀냐고 그러니까 살 수가 있대, 자기는. 그래서 사가지고 그렇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일 로즈가 당시에 이제 인기마들이 나승부를 안 한 편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10번 원일 로즈가 왜 바닥을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우수하니까 10번 원일 로즈는 놓고 때릴 생각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7번 대결함 같은 마필들은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했는데 바닥을 때려놨거든. 근데 이번에 진겸일 태워서 2.5kg의 감량을 갖고 있어. 그래 이런 말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제가 이유가 있으니까 추천을 했을 거 아니야? 물론 재검 때 고름이 좋았으니까 추천을 했는데 재검 때 고름도 안 나왔어. 그러면 얘가 아직까지도 뒷심이 부족한 부분은 나와 있었지만 그래서 감량을 태워서 또 한번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은 배당마로 조심을 해야 된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였습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닝고가 대가리에요. 닝고가 대가리야.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마필이고 지난번에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줬지만 급하강대 전력 자체도 이유가 있었잖아요. 1200으로 거리가 늘려서 철저하게 탐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정거리인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띄운다. 뭐 닝고는 대가리고 8번 백마강이 단통으로 팔렸는데 뭐 48 만권이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경주는 4간 닝고를 대가리 놓고 무조건 때려야 된다. 이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 8경주입니다. 요런 경주도 실전 배팅에서는 딱 그 2구멍이나 3구멍. 그러니까 배당으로 갈래? 대끼리로 갈래?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4번 기막힐 진출을 인편성에서 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입상을 그간 2번의 경주에서 못하기는 했지만 승부 이후에 갖고 있는 사이즈는 가장 6금이잖아. 그럼 패턴도 좋고 대가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4번 기막힌 진출과 대가리인데 대끼리 뭐로 팔려요? 7번으로 팔린다고. 그러니까 글로벌 넘버원으로 팔린다고. 이렇듯이 봐봐요. 이게 그러니까 용근이가 요즘 출마장에 가서 뭐 미운털이 막혔는지 이렇게 딱 디젤만한 마피를 타네. 그러니까 글로벌 넘버원의 인편성에서 인기만 내 4칠 막권에서 인기만 하나 자르라고 그러면 다 7을 잘라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게 실전 배팅이야. 내가 뒤질 때 뒤지더라도 확률 대비 안 되는 말은 7이 여기서 또 꼬꾸라지는 말이야. 꼬꾸라지면 얘가 꼬꾸라진다고. 기막힌 진주가 꼬꾸라질 확률 만약에 7이 들어오는 그림이면 999가 들어오겠지. 그건 우리가 못 맞히는 그림이란 말이야. 그러면 4를 넣고 일상적인 게 된다고 그러면 7이 잘려야 되는 경우라고. 이게 실전 배팅이라고. 그러니까 4가 기막힌 질주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실전 배팅을 할 때 맞대기를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겐토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복귀라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조교를 또 좋아하시는 그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정보를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강타 너는 뭘 잘하는데? 전 능력 분석의 대가예요. 제가 제 자랑을 한다면 이게 되고 안 되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1인자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다 사쿠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제가 봤을 때 복귀를 하루에 이걸 열어보려고 그러면, 텔레비를 열어보려고 그러면 그 몇 개나 열어볼 수 있어요. 눈이 막 누리에서 진물 나와. 그리고 그 복귀가 그 복귀처럼 보여. 나중에 조교도 마찬가지야. 200마리가 지나가면 그야말로 조교를 오래 본 애들이 병합 조교밖에 못 보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너무 피곤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무조건 더 못해. 복귀도 처음에 하는 애들이 잘하고 조교도 처음 보는 애들이 잘해. 왜? 자꾸 보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보는 습관이 잘 들게 돼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능력 분석은 저는 복귀를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 데이터로 복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차트로. 그러니까 말을 뛰는 걸 보는 거는 왜 얘가 갑자기 못 뛰었지? 그 부분만 봐. 그러면 뭐 발주 고착이든지 막 다리를 앞다리를 들었다든지 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알 필요는 없어. 그거 뭐 그런 걸 알라 그래. 이유가 있었으니까 못 뛰었겠지. 그건 뭐 딴 놈이 와서 뛰었나? 그놈이 뛰었지. 그러니까 저하고는 사고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편성은 뒤지더라도 4를 놓고 때려야 되고 7을 잘라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실전 배팅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니까 4를 놓고 때리면 뭐 2나 뭐 선행 갈 수 있는 3번이나 뭐 1번 2배이 터지면 역전의 우사나 등짝을 보라고. 단합과 진격 이후로 태워놓고 여기서 승부 자체를 얘네들이 안 하게 생겼냐고. 지금 등짝이 대상경주 등짝이야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대끼리 안 올 확률이 높잖아. 딱 보라고. 7두경주인데 등짝은 대상경주 등짝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UCC 메인 승부차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저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TV 같은 거 보시나요? 현장에서 박지 감독께 욕도 해가면서 야, 씨, 쌍놈 새끼, 이 개새끼 이거 왜 안 왔죠? 막 이렇게 막 욕을 해가면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거 그런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 나이는 내가 그래도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40대 한 중반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직도 좀 열정을 갖고 좀 그런 방송을 해보고 싶어. 솔직하게 김구라처럼 욕도 해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팍팍 쏴버리고 성격대로 막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만 잘할 것 같아서 제가 조만간에 아마 새로운 그 실전 배팅으로 갖고 나갈 거고, 그거는 테레비로 핸드폰이나 그 컴퓨터를 켜놓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한번 할 테니까 가격은 한 3만원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팅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가르쳐 드리잖아. 제가 배운 노하우와 여기에서 능력 분석이든지 저도 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대기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 다 보고 전화도 다 받을 거예요. 정보도 다. 경마 잘하시는 분들한테 방송 시간에 전화 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받고 간다 안 간다 얘기는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막 전화 받았는데 이빠이 간대. 그런다고 방송을 하나? 아니야. 내가 받아서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 징징거릴 필요가 없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판단해서 무조건 하는 거지. 그걸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나? 저도 아는 형들도 많고, 뭐, 정보면 정보. 예를 들어서, 분석이면 분석, 뭐, 인포 같은 것도 다 해놓겠지. 다 해놓고, 윤승 같은 것도 다 보고 하겠지. 제가, 중개차에서 다 보고 하겠죠. 그러니까, 첨단적인 걸 갖고서 저도, 맞대기 분들하고 정변으로 붙어보겠다는 거야.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그냥 찢게. 백날 치부리면 뭐해? 그런 인포 같은 거 보고서 뭐, 여기서 이런 말 빼고서 뭐 사시면 된다. 그렇지. 애들 장난하는 거지. 그러고 7만원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거까지 모르는 사람이 찢게를 하고 있으면, 뭐 100장씩 찍고 있으면 그 기본 가락구도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부산 구경지에서 만약에 찢게를 찍어야 돼. 전 8라인 찍어요. 8라인. 뒤질 때 뒤지더라도 8라인을 찍어. 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8라인을 찍더라도 뭐는 가려야 될 거 아니야. 한두 개는 이렇게 뭐 완전히 무식해가지고 씨발 내가 뭐 안 먹어도 좋아. 저도 찍히면 찍히는 거야. 딴 걸 해서 먹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작프로 찍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난 8구 라인, 8구 같은 거 이거 대캐리 팔 찍어 무조건. 왜? 확률적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실전에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집게를 해도 제가 더 잘해요. 안 해서 그렇지. 그거 피곤하니까. 그거 돈 몇 푼 먹겠다고.
대가리의 능력을 가진 놈은 7번 샤프게이는 승부전이지만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 수 있잖아. 그간의 행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샘프파이는 잘 뛸 때 보면 아주 그냥 눈깔 까디짓고 뛰는 놈이니까 얘도 또 무시 못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말 중에서 분석을 요하는 말들은 그러니까 5번, 7번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8번, 7번의 경우의 수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9번 동남천하는 센 말이야. 지난번에 입상을 우승을 하는 거 보고 아 세다. 니얼리키 이길 정도면 아 얘 센 놈이다. 생바닥에서 같이 올라와가지고 맞다이 승부해서 무빙 타가지고 이기는 거 보니까 얘가 센 놈이다.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9번 보석 질주를 놓고 하는 선수다. 다 가르쳐드렸네요. 자, 부산 10경주 끝장입니다. 이 경주는요, 그러니까 조합의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제가 문자하는 사람들 징징거리시는 분들한테 모르면 저한테 전화 주지 왜 문자로 나한테 열받게 뭐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러잖아. 제 예상이 안 맞을 수도 있다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으니까 여기서 4번 중앙 챔프가 능력으로는 대가리거든. 근데 여기서 조판상 만약에 입상을 하는 이게 끝장승부처예요. 그러니까 조판상으로 입상이 가능한 말은 딱 한 마리밖에 없고 반대로 4가 부러지는 그림이면 3번 킹 오브 웨스트와 5번 상승고도가 오는 그림이야. 그러면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 내가 4를 인정하고 갈 거냐? 그럼 단통 때리면 돼, 단통. 한 방 때리고 하나만 맞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구멍수를 여러 개 살 필요가 없어. 4를 놓고 살 바에는. 그러니까 내가 4를 인정을 한다고. 끝장승부처에서. 그럼 단방 때려야 되는 거야. 근데 단방을 때리는데 앞에서 이마필의 승부 의지를 읽고 왔어야지. 읽고 와서 얘가 승부 의지가 있느냐. 앞에서 뒤졌어. 뭐 당연히 뭐 얘 승부를 하겠네. 능력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그 단통 뒤지더라도 나는 국립묘지로 간다. 이렇게 해서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전이 바로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게 실전이잖아. 11경주는 오브라운하고 소울블레이드하고 맞짱 승부가 되는 경주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소울블레이드가 그림처럼 들어와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조판은 3번, 4번, 5번, 6번을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조판이야. 그러니까 남성이가 안 탔잖아. 오브라운에 단아까를 태웠다는 게 좋은 의미도 될 수가 있지만 나쁜 의미도 될 수가 있거든. 남성이가 타면은 대단한 데서 승부를 할 수가 있지만 단아까를 태웠다는 것은 더 잘 타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조금 덜덜하게 또 갔다 3착, 보고 3착 이게 또 가능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제가 봤을 때 오브라운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안 되는 경주고 제가 배팅을 한다면 7을 놓고 때릴 거예요. 7을 놓고 때려서 3번, 4번, 6번 중에서의 승부 의지를 최종까지 검토를 해야지. 부르는데 30초도 안 걸리고 사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그 부분만 검토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뒤질 때 뒤지더라도 7번 소울브레이드를 놓고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나요? 실전 배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부산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기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